그래서 수열에 극한 다음에 급수를 하고 있는데, 급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라서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이 되고,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 중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었고, 여기서도 급수에서도 이어서 등비급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와 계산 플러스 등비급수. 등비급수 내용이 내신에서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리가 차례대로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정의를 들어가서 정의를 했다. 급수의 정의는 수열의 각 항들을 다 더한 것인데, 한없이 더하는 것을 급수라고 해요. 한없이 더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한 가지 유한계를 더하는 건 급수라 하지 않고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고, 급수는 무한계를 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할 때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이 급수라고 하는 현상은 극한의 일종으로서 수렴, 발산을 생각해야 하는데, 앞서 공부한 수열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생각해 보면 각각 수열에서 생각하고 함수에서 생각한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당연한 특별한 주의점이 없는 항목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데, 이 급수라고 하는 놈을 보면 급수는 수열이 아니다. 그래서 급수에 대하여 수렴 발산을 생각할 땐 약간 생각할 거리가 생긴다 라는 거였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수열을 도입하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 우리 교재에서는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는 줄여서 합수열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참고로 급수와 급수의 합은 구별하자라고 했고, 급수가 수렴할 때 그 극한 값을 급수의 합이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렴 발산도 하겠지만, 수렴 발산도 뭐 사실 하겠지만 알고 한 거지.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것이고, 수렴 발산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열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합수열이다. 합수열에서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에 의해서 실제로 구하기를 해보자. 마치 역함수 단원에서 역함수를 정의하고 역함수 구하기를 따로 배우는 것처럼 구하기를 해보자. 이 구하기에 대한 얘기가 수학의 원리 41페이지 연구 2번에 나와 있다. 이게 구하기 방법을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급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원래대로 적는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점점점 AN 점점점 이렇게 적죠. 뭐 사실 이걸 안 적고 점점점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일 텐데, 이렇게
AN을 등장해서 이렇게 줬고, 얘를 점점점을 없애서 표현하자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그런데 얘를 합수열을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된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써보자. 이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게 수열 단원에서는 통상 SN이니까 이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SN을 단순 합이 아니라 수열로 보자. 이 개념을 이제 앞에서 강조했던 거고, 이 수열의 이름을 합수열.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Sum Progression SP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제목을 구하기라고 했는데 뭐 아직 구하기를 얘기한 건 아니지. 이게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뭐가 어떻다는 거야. 구하려면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 1번, 2번, 3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적어보면 먼저 AN을 구한다. 2번. 그걸 이용해서 SN을 구한다. 3번. 그걸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간다. 당연하고 단순한 얘기지만 이 규칙이 이제 복잡하게 제시한 문제에서는 이 규칙을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여기서 조금 단계별로 우리가 이미 수학원 또는 대수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을 토파 보면 최근에 공부한 단어가 토파보다 단어 알아? 모르지. 뭐 훑어서 자세하게 훑어서 확인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토파 보면 최근에 공부했어요. 기사에서 보고 아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자랑을 해야 돼.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부터 볼까? 이런 거. 어떤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수열 문제를 보면 규칙을 이제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제시하는데 그런 형태의 규칙이 제시되어 있을 때 AN을 구하는 거,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하면 선생님이 강조한 게 귀납추론, 그 다음에 축차대입. 수원에서 매우 강조했고 항상 빨간색이었지만 여기서는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데 그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AN이 주어졌을 때 SN을 구하는 게 뭐지? 하면 시그마에서 배운 내용들이다. 알지? 시그마에서 배운 내용은 정의와 계산 그리고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이런 것들 아나? 아무튼 그런 거고, 그거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구하는 거 이제 극한. 앞에서 했던 수열의 극한 내용을 한다. 그래서 이 단계별 도구가 명료하게 머릿속에 있어야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급수의 합을 구하라. 수렴할 경우지. 급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먼저 AN을 구하고 그 다음에 SN을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을 구한다. 이 단계를 밟는 거고,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제시가 이쪽 단계에서 제시가 되는 거고, 뭐 낮을수록 여기 또는 이쪽에서 제시를 하겠죠. 간단하게 예제를 봐서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자. 수학의 원리로 보면 50페이지. 뭐 간단하게 눈으로 보면 필수 문제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1번을 보면 4n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합차 공식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수학원 또는 대수 과목에서 지도하길 시그마 구하기 여러 가지 합 구하기에서 시그마 뒤에 시그마에 대한 변수가 n이죠. n이 분모에 있어서 분수꼴로 제시되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뭐 부분 분수 분해다. 부분 분수 분해하는 방식은 얘기를 했고, 분모의 두 인수의 차가 분자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2n-1과 2n 플러스 1의 차는 2다. 분자가 1이므로 2를 곱하고 앞에 2분의 1을 곱해준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밑에 있는 것도 다 뻔하디 뻔한 얘기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는 여기에 있고, 셀을 펴봅시다. 셀 32페이지. 센 32페이지를 보면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우선 192번 한번 풀어보세요. 192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1차적인 제시 형태가 로그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합골이 왔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야? 곱골로 바꿔라. 일단은 그러니까 형태를 보고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게 192번을 풀라고 한 이유인데, 일단 로그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로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는 변수가 n인데 그 n이 어디 와 있어? 분모에 와 있다. 따라서 부분 분수 이렇게 두 가지를 구조적으로 빠른 속도로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라고 한 이유고, 그래서 어떻게 되니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2에 이게 이제 an이 저거니까 부분분수 분해하기 위해서 해보면 n 플러스 n부터 하자. n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분자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부분분수 분해를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부분분수 분해는 아니고, 부분분수 분해처럼 뭐 하는 거야? 실제로 부분분수 분해는 아닌데, 부분분수 분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소거를 해간다. 소거형? 이거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없애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잠시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지금 요거를 이제 분리해내서 SN을 먼저 구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뭐 이게 예상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저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라면 이게 AN이니까 그 다음에 SN을 구한다. SN은 로그 2에 1부터 넣으면 1 곱하기 3, 2 곱하기 2 곱하기, 이 곱하기라 하는 이유는 알겠죠. 로그끼리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 되니까. 그래서 2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4 곱하기 4 곱하기 점점점, 이렇게 의도적으로 3개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n까지 하면 n 플러스 2. 근데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질 때 앞에서 앞쪽이 남으면 뒤쪽에서는 뒤쪽이 남는다.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에 2 n 플러스 2분의 2 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로그 2에 2이므로 1이다. 답은 확인해 봤나? 그랬을 때 이게 나오나?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1번, 2번, 3번 요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문제를 풀라는 건 요런 의도도 있지만 요걸 보고 이런 식의 생각, 추측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부분분수 분해가 아니고 부분분수의 궁극적인 이유가 이렇게 소거해서 없애줘야 점화형이라고 하나? 아무튼 없애줘야 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효과는 갖고 있는 거죠. 다음 문제는 앞에 있는 189번 풀어보세요. 189번. 이 문제는 수학원, 즉 대수 과목 수열을 할 때 선생님이 강조까지는 사실 이 문제가 센에 똑같이 있죠. 그 수학 1 대수 과목에 있는데 이걸 처음 훈련시키는 장면이 2학년 1학기 그 과목을 할 때가 아니라 1학년 2학기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할 때 유리식의 계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요도를 가지는 게 부분분수 분해. 부분분수 분해는 두 종류인데 1번은 분모가 단항식인 경우, 2번은 곱골, 분모가 곱골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때 한 거랑 차이는, 그때는 뭐 8, 이 정도라면 여기는 무한대,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간다 이건데, 이 문제를 요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생기지. 뭐가 아리까리하냐? AN을 구할 수는 없다. 시중에서 소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AN을 구하기가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놈인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의 출제 의도는 AN을 구하라라는 게 아니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약간 응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 AN을 구하고, 근데 SN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떡하죠? 이게 안 되는데 문제를 출제한 건 이걸 안 구해도 이건 구할 수 있다. 라는 의도인데, 저걸 이제 저렇게 배운 사람 입장에서
AN을 구하지 않고 SN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얘를 어떻게 보는 게 포인트야. 얘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다. 주어진 식을 앞에 두 항을 합하여 다음 항이다가 아니라 뭘로 보는 거야? 하면 이게 변수다. 시그마에 대한 변수는 n이고 n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따라서 뭐야? 부분분수 분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모의 두 인수의 차가 분자에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AN을 바라봤을 때 수학은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좀 어렵죠. 그런데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이거 너무 큰데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를 통해서 SN을 구할 수 있다. SN은 1부터 K가 1부터 N까지일 때 얘기죠. 이거 다 K로 바뀌고. 그러면 이를 넣으면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더하기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에 n을 넣으면 a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이제 저기와 마찬가지로 소거가 된다. 이제 결합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앞에서 앞에 게 나오면 뒤에서는 뒤에 게 남는다. 그래서 SN을 구할 수 있었다. A2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었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인데 문제는 주어진 식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직관적으로 뒤로 갈수록 계속 커질 것이 자명하므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 분의 1이므로 0. 엄밀하게는 0의 우극한이죠. 그럼 수렴을 한다. 그러면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A2분의 1인데 A2가 문제에서 3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3분의 1 빼기 0. 그래서 이게 답이다.가 되는 거고 이제 앞에 내용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반성을 해보면 이게 3번, 이게 2번인데 이제 여기서 어중뛰게 보이지 않는 게 1번 AN을 구하기가 직접적으로 AN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일종의 확장이라는 개념이거든. 응용 문제를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 선생님이 제시한 거 있죠. 그때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확장은 이런 개념이잖아. 이런 개념. 그런데 그게 뭘 확장한다? 그러면 결과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학에서 보면 어떤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가 있죠. 박스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when이 요 두 개를 갖게 하는 단서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확장은 여기가 관심사가 아니라 여기가 관심사다. 즉 유도 과정, 증명 과정. 그러니까 확장이란 단어의 대상은 이게 아니라 이건 결론이고 이걸 정리라고 하죠. 정리가 아니고 유도 과정을 확장시킨다. 이거거든. 이런 이제 장면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왜 확장이냐? 지금 유도 과정이 이렇잖아. 유도 과정이 이런데 그 유도 과정에서 확장이란 말은 이게 안 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구하는 이유가 얘거든. 예. 그런데 얘를 못 구하지만 얘를 구할 수 있다라면 얘를 구하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일종의 응용력으로서 확장 선생 수업에서는 확장이란 용어에 해당하는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풀어보라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급수의 정의 이어서 구하기도 한번 확인해 봤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세 단계, 3단계를 지키자를 쉬운 문제에서부터 습관화시켜 놓으면 이게 이제 한 어려운 문제라고 하긴 힘들지만 중간 정도의 난이도이거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뭐 개념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복잡도가 증가하는 건데 그런 복잡한 문제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서 간다라고 하는 게 뼈대 규칙 그런 방향성 그런 역할을 하겠어요. 다음 내용을 볼 거예요. 정리하세요. 이제 급수와 일반항이라는 내용을 할 텐데 우선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되새김질 해보면 수학일 또는 대수 과목의 수열 단원에서 총 4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중 단원이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뭘 배우니? 라고 하면 일반항과 수열이라는 단원에서는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배우는데 일반항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합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개는 서로 독립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이다. 즉 일반항 AN이 변하면 합 SN이 변하고 거꾸로 합 SN이 변하면 일반항 AN이 변한다. 종속관계란 말은 뭐냐 하면 한쪽을 알면 다른 쪽을 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 수열에서는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일반항을 할 때 SN을 구한다. 이게 시그마이고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방향성이다. 그러면 지금은 뭐? 요거. SN을 할 때 AN을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대수 또는 수학 1 과목에서 등차 수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르치고 실제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부터 유도해 보세요 라고 하거든. 어찌됐든 요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수업에서는 축차 공식.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썩어 빠진 옛날 용어가 아니라 일반항과 합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앞에 단원 수열의 극한이 이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여기서는 리미트 n이 급수 단원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게 수열의 극한 단원 그리고 이거는 급수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급수 구하기네요. 근데 사실 AN을 이용해서 SN을 구하는 거지 그 과정이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을 이용해서 SN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얘가 수렴하면 S라고 합시다. 수렴하면 얘는 수렴하는데 그 극락값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0으로 수렴한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박스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요 유도 과정 중에 뭐가 사용되느냐 하면 우리 수업에서는 이름 붙이길 부분 수열의 극한 라고 부르는 그놈이 사용된다. 즉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이 s이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m-1도 s이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게 얘의 부분 수열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AN은 요 일반항과 요거 축차 공식에 의해서 AN은 SM-SM-1인데 리미트를 양변에 다 붙이면 당연히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거고, 요 놈만 이제 다시 보면 이게 S로 수렴하고 이게 S로 수렴함으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럼 그 결과 이게 0이 된다 하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제 여기서 알아둘 거 첫 번째, 역에 대해서 생각한다.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이다 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 이것보다는 이걸 적을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이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자라는 거고, 그 발레도 내신을 위해서 알아두는데 둘 다 중요하다. 뭔데요? 하나는 먼저 기본적인 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요거고, 또 하나는 n분의 1이다. 요게 되겠어요. 아마도 이게 수학의 원리 44페이지 연구 2번에 적혀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도 알아두고, 이거는 더 쉽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0이죠, 0. n 플러스 1 플러스 n 전체 분의 1이므로 0이 된다. 그런데 sn은 이렇게 소거로 해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나? 얘 같은 경우에 s에는 a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다. 그럼 이제 없어지는 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앞에서 뒤에 게 남았으므로 뒤에서는 앞에 게 남는다.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여기 이거니까 가정은 만족하나 하면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놈이므로 이건 만족하는데, 결론은 수렴이 아니고 발산을 함으로 저것은 거짓 명제다. 그러니까 역은 거짓이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발레 두 개도 외우세요가 되고, 다만 이 역에 대해서 묻는 건 수능과는 무관하게 논술에서는 언급될 수 있어요. 충분히 내신에서 사용이 될 테니까 알아둡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이게 뭔데요? 용도. 이거 왜 배우나요? 내가 확인하라고 한 수학의 원리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냐 하면은 그 박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스를 보면 1번이 기본적인 내용,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2번은 대우,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3번은 역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죠. 용도는 뭐냐 하면 이게 되겠어요. 용도는 대우를 이용한다. 그래서 어떤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우가 뭐냐면 이거지.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이 0이 아니란 말은 당연히 두 개를 의미하는데 알파로 가는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경우이거나 또는 발산이거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이걸로 저기랑 맞춰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는 발산한다. 이거는 이제 대우이므로 당연히 참이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이걸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용도가 뭐냐? 용도가 바로 요거는 이렇게 화살표. 용도가 뭐냐면 바로 판별식이다. 뭘 판별하니? 수렴과 발산을 판별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간단하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보면 웃긴 게 둘 다 풀이를 배워요. 얘 풀이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 여기서 풀이는 AB = 0은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를 이용해서 푼다 이거지. 그때 AB = 0에서 AB를 만들기 위해서 AB는 뭐야? 인수분해 꼴이다. 곱꼴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워낙 이제 고등학교 와서 강조받은 바가 근의 이론으로서 이거지. 실근의 개수. 이걸 이제 뭐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여기에는 그런 판별식이란 개념이 없죠. 여기는 왜 있고 여기는 왜 없냐? 그러면 너무 단순하지. 왜? 여기는 판별하기 전에 답이 나와. 몇 개인지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답이 나와. 그죠? 한 개가 분명히 보여. 근데 여기는 답이 나오는 게 조금 지랄 맞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판별식은 풀이의 일부지. 풀이를 근의 공식이라면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다. 그래서 이게 풀이라면 이게 판별식이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안 하고 이것만 해서 일단 내가 원하는 정보는 그게 값이 뭐냐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수냐, 즉 실수이냐 이게 궁금하다면 이걸 이용해서 한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1차 방정식이 뭐에 해당돼? 수열의 극한. 그다음에 급수가 2차 방정식에 해당되거든. 구하기 과정을 보면 AN을 구하고 SN을 구하고 리미트 N이 뭔데 SN을 구한다. 3단계를 거쳐서 가잖아. 오케이? 이거 한번 볼까? 판별식이 뭐냐? 구하기에서 보면 AN을 구하고 SN을 구하고 그것의 극한을 구한다.
이 과정이잖아. 그럼 이게 구하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N이 어디에 있어? 이거거든. 그럼 얘의 극한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뭘 판단할 수 있어? 하면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발산한다. 따라서 밑에 걸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이해 가는 게 아니고 맛이 가는데.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맛이 가는데. 아유. 그런데 이제 그런 용도다인데 그러면 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는 게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 경우라는 얘기잖아. 또는이란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수렴일까 발산일까? 수렴 아니니까 발산인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 결과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다. 그게 저 박스에 적혀 있는 3번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뭘 어떻게 해? 이거라면 뭐 직접 구해야지. 직접 구하기가 뭐야? 동그라미 2번 세우는 구하기. 그래서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경우라면 손쉽게 발산인 걸 판단해서 안 해도 되지만 이 경우라면 아이씨발 하면서 귀찮지만 해줘야 한다. 이런 알고리즘이다 하는 얘기죠. 이해 갔지? 그래서 포인트는 판별식 용도로 쓴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급소와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하고 이때 부분 수열의 극한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를 주의하고 발례를 알아두자. 그리고 대우에 대해서는 대우가 판별식의 역할을 한다. 완전하진 않지만 판별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이 구해보자 이 예를 살펴보면 센 피세요. 34페이지. 유형 5번 제목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 되겠어요. 203번 풀어보세요. 203번.